파랑새를 아시나요? 인간극장 리뷰입니다. 2013년에 방영되었으니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군요. 충북 진천 파랑골에 정착한 젊은 부부의 기농일기죠.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기촌일기일 뿐인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건 무슨 이유일까요? 한경호 씨는 46세 서울서 미대 조속과를 나와 조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아내 김소영 씨는 39세의 나이로 매우 시원시원하고 밝은 성격에다 외모도 아름다운 여성인데요. 다소 느긋하면서 예민하고 지적인 남편에 비해 아내는 추진력도 있는 데다 얼핏 좀 덜렁대는 점도 있고 털털한 면도 있는 그런 성격이지만 두 사람 모두 매우 올바르고 선량한 성품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남매가 있는데요. 올해 6살이 된 지원은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이고요. 이제 만 2살이 된 수연은 공개 입양한 딸입니다. 서울서 태어나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직장을 다녔던 두 사람은 시골 생활을 꿈조차 꾸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쫓기는 듯한 서울 생활에 염증을 느낀 탓인지 병든 닭처럼 심신을 앓다가 기농을 결심했다고 하지요. 대학 나와서 10년 이상을 벌었다지만 무슨 여유가 있었을까요? 처음엔 기농 생활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래서 산골로 들어오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산골짜기이긴 해도 멀리 마을이 보이는 곳에 터를 잡은 부부는 손수 집을 짓고 축사며 닭장을 짓고 일터 공방까지 지어서 닭이며 오리도 키우고 영리하고 건강한 개까지 키우며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자 난방을 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결국 경호 씨가 고안해낸 게 집안의 난로였지요. 워낙 손재주가 뛰어난 데다 미술적인 감각까지 있는 경호 씨는 온갖 정성을 다해 근사한 난로를 만들어 가족들의 난방을 해결했고 때마침 서울에서 있었던 난로 콘테스트에 응모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수작업으로 꼼꼼하게 만든 난로가 상금 500만 원이 걸린 대상을 받았고 그 일이 마침내 직업이 되기까지 했지요. 여기저기서 난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수작업이니 당연히 값은 좀 나가겠지만 워낙 정성을 들이는 데다 예술성까지 더해져 입소문이나 지금은 공급이 힘들 정도로 열심히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로 먹게 살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말하는 경호 씨의 긍지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집 뒤편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경호 씨는 출퇴근까지 합니다. 현관을 나갈 땐 털모자까지 단단하게 쓰고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가족들의 배웅까지 받는 모습은 절로 미소가 나오게 만드는데요. 그런 순진하고 성실한 남편을 위해 아내 소영 씨는 맛있는 밥을 짓고 서울서 주문해온 두툼한 신발까지 신깁니다. 내 몸에 드는 건 모두 공구야 라며 어시대는 경호 씨. 그래 맞다 맞아 라며 등을 어루만져주는 소영 씨. 이미 넘치는 그 행복을 맛보며 그 고마움을 사회에 나누기 위해 어린 생명을 입양까지 했다고 하네요.
산골이라 어찌 보면 어린 아이들에겐 꽤 열악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내 식구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노라 하면 행복이란 바로 저런 것이겠구나. 절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영 씨는 온순하고 지혜로운 데다 손재주까지 있어서 헌옷을 손털 미싱이라 그러죠. 미싱질해서 수선하는 건 물론 읍내에 있는 재활용 매장을 돌아다니며 모자며 겉옷이며 헐값에 사와서 잘 이용하곤 합니다. 텃밭을 갈아 푸성기며 나무를 채취해 효소를 담고 술을 빚고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모든 게 자급자족이니 생활비도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벌어주고 알뜰하게 생활하면 살아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벌어주면 아이들 앞으로 저축도 해줄 수 있고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소영씨. 40대의 젊은 나이로 이미 못 만드는 음식이 없어요. 심지어는 식구들의 머리까지 손수 잘라주네요. 간식을 손수 만드는 건 물론이고요. 부창부수라더니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해 냉온 저장고까지 근사하게 지어주고 아내가 필요한 건 뭐든지 손수 만들어 줍니다. 가마솥을 걸 수 있는 하드게 호떡 누르는 기구까지 철물로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모습이 정겹기 거지없네요. 공방이 있으니 웬만한 건 또 다 만들 수가 있죠. 남편이 만든 난로에다 닭을 굽고 고구마도 굽고 가마솥에서 맛있는 누룽지를 만들고 정말 두 사람의 아이디어는 끝이 없고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시골 생활을 원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배운 사람들답게 있는 걸 활용하고 새로운 걸 연구해서 산골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모습이 감탄스럽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산골이라 땅값은 꽤 싸겠지요. 그들은 넓은 터에다 정말 없는 것 없이 이것저것 만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격 좋고 따뜻한 부모 밑에서 토실토실 살이 올라 참으로 탐스럽게 커가고 있습니다. 입양이라니요. 수연은 전혀 그런 티가 나지 않는 행복한 모습입니다. 경호 씨의 딸 사랑은 정말이지 바보스러울 정도인데요. 그래서인지 두 부녀는 서로에게 언제나 끄뻑 죽는 신용이랍니다. 씩씩하게 잘 자라면서 부모의 희망이 되어주는 아들 지원이 유순한 데다 애교 많고 눈치까지 빠르고 말도 잘 듣는 수연이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엔돌핀을 가족들에게 발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온종일 서로를 향해 웃어댑니다. 수연이는 음식도 가리지 않고 사랑스럽게 잘 먹는데요. 생일상 차려주러 시골에 잠시 내려온 경호 씨 어머니는 처음엔 입양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전화로 수연이 안부부터 묻는 할머니가 되어 있다면서 웃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다니러 온 할머니는 색동옷을 사와 수연이에게 입히고 세뱃돈을 주는 등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고맙세요 라고 인사하며 수연이는 촛불도 불어 끄고 미역국까지 먹는 등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부가 늘 웃기만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티격태격 다투기도 합니다. 그 다툼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요. 한 번은 아들 지원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수연이까지 그곳에 맡긴 아내가 기가가 늦어지자 남편은 연달아 전화 호출을 해대는데요. 기껏해야 재활용 매장에 들려 돈 10,000원어치 헌옷을 구입한 아내가 돌아오자 경호 씨는 노골적으로 화를 냅니다. 난 배가 고프면 살기가 싫어.
그러니까 누가 못 먹게 했냐고, 밥이 없어 손이 없어 이런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 해봐라. 열이면 열 모두 당신한테 뭐라고 한다 라며 아내 역시 화를 내는데요. 그래도 집에서 배고파했던 남편을 위해 방금 읍내서 사온 순댓국을 데펴주는 아내.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 먹어보던 남편은 그만 기분이 좋아져서 싱글벙글 웃고 맙니다. 밥 먹으니까 좋아? 왜 저렇게 단순해라며 따라서 웃고 마는 아내. 이러니 싸움이 될 수가 없지요. 아웅다웅 하다가도 결코 선을 넘기지 않는 지혜로움을 두 사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남편이 좀 까탈스러운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내 못지않게 순수하고 선량한 인품을 가진 분이 남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거짓 없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남편. 이만하면 뭐 이 시대 최고의 가장인 거지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산속에 버려지거나 꺾여져 있는 나뭇가지를 끌고 와 땔감용 장작으로 만들어 쌓고 집안 구석구석 심지어는 닭 모이며 개먹이까지 손수 챙기는 남편. 사실 산골짜기 시골 생활이라는 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루도 견뎌내질 못하거든요. 둘러보면 사방이 일투성입니다. 그렇게 일에 파묻히니 계란도 얻을 수 있고 오리알도 얻어먹고 개를 토실토실 예쁘게 키워 새끼들을 분양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일을 귀찮아하면 또 힘들지만 그들 부부는 일을 즐기면서 합니다. 나무를 도끼로 패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인간의 파괴 본능을 해소해요 라고 말하는 경호씨. 소영씨는 효소를 담그 병에다 담으면서 일일이 메모를 하며 행복해합니다. 눈이 첩첩이 쌓여서 외출도 어려운 때 눈썰매를 타며 행복해하는 모습 속엔 짜증스러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짜증을 내기는커녕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지요. 귀찮다 않고 즐기는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가족들은 외출이래야 읍내에 나가서 국밥 한 그릇씩 사 먹고 돌아오는 것, 청주 시내 나가서 뭐 햄버거랑 콜라 한 잔씩 마시고 오는 것으로 때우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면서 한없이 행복해합니다. 원망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만 있으니 진정 행복한 것이죠. 그런대로 이젠 다소 생활이 안정되어서 경호 씨는 트럭을 몰고 나가서 볼일을 보고 소영 씨는 또 소형차를 몰고 나가 아이들을 또 유치원에도 데려다 주고 뭐 이러니 산골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는 만큼 불편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자연인이다 기농인이다 하는 걸 구경만 했을 뿐이지 스스로 산촌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지만 그들 부부의 일상이 만들어내는 행복한 전원일기를 보면서 남은 인생을 시골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등산의 묘미와는 또 다른 어떤 행복이 숨어 있겠지요. 내 식구의 행복한 생활 모습은 3, 4년 전 다른 텔레비전 방송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행이었던가요? 마당엔 철쭉이 만발하고 한쪽엔 연못을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여전히 그들 내 식구의 행복한 일상이 변함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죠. 여전한 내 식구가 행복한 낙원으로 집을 그렇게 꾸미면서 살고 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선연합니다. 내 식구 모두 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늘 있던 그 자리에서 잘 살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